미립자가 가득한 대기권은 미립자가 가득한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미립자로 가득한 대기권은 미립자 자체를 모르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관찰이 불가하다. 이는 오직 양자역학만이 해결책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권의 에너지 문제를 관찰한 시스템이 지장간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지장간 편을 보면 된다. 즉, 이는 최소한 5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대기에 존재하는 미립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미립자가 인체의 미립자 에너지를 간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을 여노리시 사주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인체는 미립자인 자유전자라는 에너지가 없게 되면 자동으로 죽게 된다. 이 시점에서 미립자와 양자역학, 미립자와 전자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미립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기 중에 미세먼지, 나노입자,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다양한 성질을 가지며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 오염의 주범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폐와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립자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노기술에서는 이를 활용해 의학, 전자제품, 에너지 산업 등의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립자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 조심스러운 관리와 동시에 유용한 활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미립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립자는 원자보다도 작은 입자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전자, 중성자, 양성자 같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이들 미립자의 운동과 행동을 설명하는 물리학 분야로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립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특정 실험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다른 경우 파동처럼 행동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 이들의 움직임을 확률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은 현대 기술, 예를 들어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같이 첨단 과학에 기반이 됩니다. 양자역학의 미립자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립자인 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하나로 음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 매우 작으며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전자 궤도를 형성합니다. 전자의 발견은 1897년 영국 과학자 조지프 존 톰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가 원자 내부의 입자임을 증명했죠. 전자는 전류를 흐르게 하며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학 결합에서 원자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의 다양한 성질을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작은 전자가 현대 과학과 기술 발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함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립자로서 자유전자는 열과 빛 그리고 색의 원천이다.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없게 되면 인간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도 없게 된다. 이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전자가 만드는 열, 빛, 그리고 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전자는 원자나 물질 안에 갇혀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말합니다. 금속과 같은 물질에서는 이러한 자유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고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얻으면 빛도 방출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인공 불빛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빛의 색은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푸른빛, 에너지가 낮을수록 파장이 긴 붉은빛을 내는 원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LED, 네온사인 같은 빛의 색들도 이런 전자의 특성 덕분에 조절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전자는 열과 빛 그리고 색의 세계를 만들어내며 현대기술의 다양한 발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의 몸은 열, 빛, 색을 만들어내는 자유전자가 없게 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는 뜻이다. 이 미립자로서 자유전자는 열과 빛 그리고 색의 원천이다.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없게 되면 당장 자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서 열을 만들지 않게 되면 인간은 체온이 저하되면서 그 즉시 사망할 것이다. 또한 자유전자가 빛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인간은 빛을 이용해서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없게 된다. 즉, 빛을 만드는 전자가 없다면 인간은 눈을 뜬 장님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또한 자유전자가 색을 만들지 않게 되면 태양계 아래 모든 물체는 자기 고유의 색깔이 제거되면서 구별이 불가할 것이다. 우리는 색깔을 통해서 물체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게다가 전자는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원소를 만들 때 필수인자이다. 그래서 전자가 없다면 원소도 없게 되고 이어서 원소로 구성된 인간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자의 노예이다. 즉, 전자가 없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추가로 전자는 이런 인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이라는 에너지까지 제공해준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전자가 동력을 제공해주지 않게 되면 당장 숨도 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인간에게 말 그대로 전지전능의 신이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인간에게 무소불위의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최소한 5000년 전에 자유전자의 실체를 알아채고서 이를 신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어떤 책이든 무조건 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 즉, 동양 철학은 전자를 다루는 양자역학이 그 근본이라는 뜻이다. 이의 부작용이 동양 철학을 미신으로 만든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이때 자유전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한다. 이는 마치 귀신과도 같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자유전자를 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미립자인 신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때 동양 철학은 소설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는 지금 진행형이다. 이는 자동으로 동양 철학을 미신 내지는 주술로 몰고 말았다. 즉, 무식한 인간들이 동양 철학을 미신 내지는 주술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오게 된다. 즉, 아인슈타인이나 보어와 같은 양자역학의 거두들은 모두 동양 철학에 심취했었다는 사실이다. 보어는 동양 철학의 대표적 상징인 태극 문양을 자신의 가문 문양으로 만들었을 정도이다. 이런 동양 철학은 음양오행으로 대표된다. 즉, 음양오행은 양자역학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으로 대표되는 동양 철학은 양자역학을 모르게 되면 아예 동양 철학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다. 이 동양 철학에는 한의학이기도 한 동양의학도 포함된다. 이는 한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한의학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인체의 에너지이면서 자유전자인 신이 어김없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한의학계에서는 아직도 신의 존재를 모른다.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은 자칭 최첨단이라고 아주 멋있게 포장한 현대의학은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이 미신이고 주술이니까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으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퇴출 대상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된다. 물론 이때 퇴출에서 빠지는 분야는 응급의학 분야이다. 현대의학에서 응급의학 분야만큼은 타의 추종을 거부한다. 대기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시점에서 대기의 몇 가지 특성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즉, 대기와 대기권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습기 문제를 알아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는 지구를 둘러싼 공기로 이루어진 층으로 산소와 질소를 주로 포함하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기는 지표부터 시작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로 나뉘며 각 층마다 기온과 성질이 다릅니다. 대기의 주요 역할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절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며 기후와 날씨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이 대기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기를 보존하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며 숲을 보존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깨끗한 대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생명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권은 지구를 둘러싼 공기의 층으로 총 5개로 나뉩니다. 가장 가까운 층은 대류권으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고 날씨 현상이 주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위로는 성층권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위로는 중간권인데 이곳에서는 대기권의 가장 낮은 온도가 나타나고 유성이 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간권 위에는 열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오로라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기권은 대기권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공기가 희박해 위성 등이 떠 있는 우주와 연결됩니다. 대기권은 지구 생명체의 생존과 온도 조절, 그리고 우주 방사선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 대기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 중 습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공기에는 수분, 즉 습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습기에는 놀랍게도 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는 원자나 분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하를 띤 전자로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합니다. 습기가 많아질수록 공기 중 자유전자의 양이 늘어나며 이는 공기의 전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공기 중 습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정전기 방전이 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의 습기와 자유전자의 관계는 전기공학, 기상학,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과학적 사실,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립자로 가득한 대기권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자기 몸에 자유전자라는 미립자를 가득 채우고 사는 이상 절대로 미립자를 다루는 양자역학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인간이 미립자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순간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 그래서 인간은 미립자로 가득 채워진 대기권이 없다면 존재 자체가 아예 부정당하고 만다. 대기권에는 빛, 열, 색을 만들어내는 미립자인 자유전자가 가득해서 이들이 빛을 통해서 인간이 눈으로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열을 통해서 인체가 보유한 미립자인 자유전자를 자극해서 인체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색을 통해서 만물의 구별이 가능하게 해주고 추가로 자유전자는 파장을 만들어내서 파장인 소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이어서 인간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해준다. 이 원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만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시점에서 파장을 만드는 전자의 특성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전자가 만드는 파장과 소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전자는 고체의 금속이나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말합니다.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장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진동을 시작하면 파장이 생깁니다. 이 파장은 전자기파와 연결되며 주파수에 따라 빛이나 전파 같은 에너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리는 물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압력의 파동입니다. 만약 자유전자의 진동이 특정 조건에서 물질의 구조를 따라 음파를 만들어낸다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자유전자는 파장을 만들고 이 파장이 특정 매질을 통해 전달될 때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기는 인간의 존재를 보장해주게 된다. 그리고 이런 대기를 연구한 체계가 사주명리에서 이용하는 지장간 체계이다. 이것이 동양 철학의 진정한 품격이다. 과연 이 품격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미립자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존재지만 고전 물리학으로는 관찰할 수 없고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미립자가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간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립자는 작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공기 중의 미세먼지나 바이러스와 같은 물질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미립자가 나노기술과 의학, 전자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유용하게 다뤄야 한다.
밀입자는 양자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지니며 특수한 실험에서 그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한 이해는 현대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며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 전기와 화학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유전자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로 전류를 흘리고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존재이다. 자유전자는 열, 빛, 색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 인간 존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가 없으면 인간은 체온을 유지할 수 없고 시각을 잃으며 물체의 색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전자는 모든 물질의 원소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전자가 없다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자유전자가 인간에게 에너지를 제공하여 생명 활동을 지속하게 해준다. 자유전자는 동양 철학에서 신으로 언급되며 전자로서의 특성이 동양의학과 연결된다. 현대의학이 동양의학을 미신으로 여기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보면 현대의학이 더 불투명한 분야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오늘은 지구의 대기에 대해 알아볼 건데, 대기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여러 층으로 나뉘고 각 층마다 다른 특징이 있어요.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절하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증가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권은 5개의 층으로 나뉘고 각 층은 공기의 성질과 기능이 다르면서 생명 유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번에는 공기 중의 습기와 자유전자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 습기가 많으면 전도성이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자유전자는 고체나 플라즈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들이 만든 파장은 전자기파와 연결돼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재밌어요. 소리는 물질의 진동을 통해 압력의 파동으로 전달되며 자유전자의 진동이 특정 조건에서 음파를 만들어냅니다. 자유전자가 만들어낸 파장이 특정 매질을 통해 전달될 때 소리가 생성되며 이는 대기의 역할과 관련이 있어요. 대기에 대한 연구는 사주명리에서 지장간 체계를 이용하는 등 동양 철학의 깊이를 보여줘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